안녕하세요. 치치쌤이에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원 찾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1, 2월에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직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전보다는 더 좋은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에게 맞는 원 찾기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어린이집 정보 포털 사이트.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취업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올라오는 어린이집 중에 이력서를 넣기 전에 어린이집 정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봅니다. 어린이집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어린이집의 시설자, 그리고 대표자, 그러니까 시설장이랑 원장이랑 같은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무, 그리고 어린이집의 원화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어린이집이 영아 전문 어린이집인지 아니면 영아반 혼합반이 있는지 유아반 혼합반이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장애 영유아가 혼합되어 있는 어린이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의 그 근속 연수를 알 수가 있어요. 통계표가 있어요. 1년 미만의 교사들이 몇 퍼센트가 있는지, 6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이 몇 퍼센트가 있는지 통계표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1년 미만 교사가 많다는 건 교사가 자주 바뀌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인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어린이집. 이건 처음 구인 공고를 하시는 선생님들께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구인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내가 재작년, 작년에도 올라왔던 어린이집이었는데 또 올라온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거는 자주 교사가 바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린이집은 거릅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위한 카페, 그리고 지역 맘카페 활용하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위한 카페가 있어요. 저는 그 카페에 검색을 해봐요. 물론 모든 어린이집이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유명한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간혹 정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카페에 검색을 해서 정보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각 지역의 맘카페를 활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는 어린이집이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평을 받는 어린이집이면 좋겠죠? 이렇게 이력서를 여러 군데를 넣어봤어요. 그러고 저는 이력서를 넣은 후에 꼭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길게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짧게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를 지원한 땡땡땡 교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왕이면은 문자를 보낸 교사가 한 번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원장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원 분위기와 동료 교사들을 확인합니다. 원 분위기는 그냥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딱 있어요. 이게 좀 따뜻한 느낌의 어린이집인지 아니면 조금 차가운 느낌의 어린이집인지 딱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 느낌을 딱 확인을 한 후에 동료 교사들이 혹시 있으면 어떻게 저한테 맞이를 해주시고 어떤 표정으로 저를 대해 주시는지 확인을 해요. 두 번째는 원장님의 말투와 원장님이 교사를 대하는 행동을 확인을 해요. 원장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투로 면접을 하시는지, 원장님이 계시는 선생님들께 어떤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존대를 쓰시는지, 아니면 말을 좀 이렇게 막 하시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원장님께서 이제 면접이 끝나면 면접자분들께 여쭤봐요. 혹시 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여쭤봐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뭐를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거를 물어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연차, 휴게 시간, 그리고 원 프로그램, 그리고 계획안, 교사의 수업 준비, 그리고 행사, 부모가 참여하는 부모 참여도, 토요근무, 그리고 오전 오후 당직, 그리고 차량 운행이 있는지, 그리고 보조교사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청소, 가정어린이집 경우에는 조리사 선생님께서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리고 원장님이랑 주임 선생님이 반에 담임교사로 함께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연차의 경우에는 이 연차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연차 개수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연차가 분명히 10몇 개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연차가 몇 개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공휴일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연차 개수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정말 휴게 시간을 사용을 하는지, 그럼 휴게 시간에는 어디서 휴게 시간을 보내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준비를 교사가 하는지, 그리고 계획안 같은 경우는 혹시 주임교사나 그리고 원장님이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하시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부모가 참여하는 원의 행사나 이제 원 시설 관리나 이런 원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시는지도 여쭤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보조교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보조교사가 있는지 알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보조교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보조교사가 있는지랑 그리고 보조교사가 어떻게 반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는 반 청소만 하는지 아니면 원에 또 다른 특별구역을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지도 이제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사 선생님이 안 계시고 만약에 원장님이 같이 조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교사가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원장님이랑 주임 선생님이 반에 함께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경험상으로는 주임 선생님이나 원감 선생님이랑 같은 반을 하게 되면 자기 혼자 아이를 다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확인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인데 혹시 가족이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인지, 그리고 혹시 교사들 중에서 이제 아이가 원에 다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또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거를 다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 물어봤다가 좀 깐깐한 교사인 줄 알고 안 뽑으시면 어떡하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나중에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모르고 들어갔다가 연차도 막 개수가 안 되고 그리고 막 오전 당직도 있고 그러면서 능률이 좀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나에게 맞는 원 찾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